만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동구의 놀이터 성동 FM 라디오. 사람을 안다는 것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학적인 질문, 철학적인 뭐 대답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소한 것을 모르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웨이터한테 함부로 대하는지, 사회적인 명망이지만 함부로 대하는지. 그러면 그거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사람을 안다는 건 그냥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알아가는 거. 예.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알아가는 거.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냅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다른 전문의나 이런 사람한테 반말을 했다가는 그거는 진짜 인격 의심을 받을 만한 짓이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다 정말 인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면 사람은 진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 이 사람하고 저희들이 해 말어 막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운전할 때 근처에서 되게 오래 지켜봤던 지인인데 세상 순둥순둥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운전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운전 스타일도 되게 조금 그러니까 운전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제가 그러니까 진짜 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만 저렇게 습관이 운전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지? 근데 또 지내다 보면 또 제가 알고 있던 원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작은 행동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을 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속담이라고 그러나요? 뭐 격언이라고 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게 너무 이제 어려운 게 아까 운전할 때 얘기했는데 운전할 때 사람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그 사람이 달라요. 운전대를 잡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뭐 아주 교양 있게 말도 그냥 교양 있게 하는 사람이 욕설도 하고 막 상대와 완전히 그냥 적을 대하듯이 이렇게 많이 운전할 때 많이 가장 쉽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아래쪽에 깔려있는 그쪽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어도 소통이라고 할까? 조금 알아야 뭔가 이제 소통이 되고 뭐 이해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격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외롭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2020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때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뭐 밥도 먹으시고 이때 이제 제가 아버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대하는 거, 저희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게 참 영원히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제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은 게 낫다. 내 시각으로 내가 선생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는 게 내가 선생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실망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래서 내 경험치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객관화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얘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대에는 내가 불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사귀려고 하는데 저처럼 50대가 되면 내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주위에 많을 필요는 없다. 한두 명만 친구가 있다면 충분히 너의 그 독립적으로 그냥 내 시간도 갖고 나랑 잘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사람을 많이 구걸하듯이 만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즘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늘 웃는 얼굴 대해야 되니까 뒤통수도 맞고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아 내가 좋게만 봤던 것들이 사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젊은 시간이 많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내 귀한 시간을 정말 좋은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잘 알아서 피해갈 수도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알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그게 큰 나에게 멍해일 수 있겠다. 누구는 날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언니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으려고 하니 나도 피곤했던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내 스스로 나를 그냥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남들도 약간 사실은 좀 객관화시켜서 너무 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요즘 갑자기 이제 공부를 막 한 게 사주 명리학하고 하루까지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하게 된 이유는 뭔가 앞날에 대한 궁금증 이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MBTI도 그렇고 자기 성향을 알면 맞고 좀 안 맞고 이런 사람을 좀 가릴 만한 그게 지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점에서 이게 말이 돼요. 이걸 풀다 보면은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내 가치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주 명리학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맞는 사람이 나올 수 있대요. 이 사람하고 진짜 맞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인간에 대한 좀 이해를 내가 넓히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현명하게 나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잘 맞겠구나 이런 약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공부를 시작한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안 좋아했던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하고 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전제하에 이 사람하고서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뭐 그냥 오래 안 가야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 사람을 파악한다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사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 쪽으로 쭉 했었는데 이제 사진 잡지 같은 게 사진집 같은 게 꽤 많아요. 그 중에 프랑스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람을 대개 보면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눈동자로 하는 거 그냥 표정이나 제스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말은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나 이런 거는 그걸 드러나지 않는 진짜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뒷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해가 뒷모습만 계속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다국적이에요. 이분이 다니면서 프랑스 작가인데 아시아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해가지고 뒷모습은 무용을 해도 뒷모습을 찍는 거야. 앞쪽은 멋있게 보이게 해요. 근데 뒤에 흐트러진 모습 뭔가 진짜 본 모습이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람을 안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안다는 게 위기를 딱 만나면 저 찐친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위기를 딱 경험하면 또 자기의 그 이익과 연결된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게 위기는 또 기회라고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도 되긴 하더라고요. 늘 위기가 찾아오니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 내면 단순한을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사계절? 맞아요. 사계절은 겪어봐야 안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사계절은 술도 한번 같이 먹어줘야. 사계절은 말은 섞어봐야 이 사람이 계절 바뀔 때 말을 섞어봐야 이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그때 밝혀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또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시어머니 되고 또 내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예전에 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도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고 이러거든요. 진짜. 세월이 가야 아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그 처지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해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한테 보고 나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옛날에 저도 막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적이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처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 못하거든요. 또 우리 남편 갔을 때는 그 해 몇 년 동안 계속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남편 잃고 막 이랬을 때 제가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진짜 아무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죄송해요 형님 그때 제가 겪어보니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다 겪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하는 걸 듣고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안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남의 자식 흉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럼요.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식이 다 잘 되는 법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될 거. 자식 키우면서 남의 자식 흉보지 말 것. 그다음에 어떠한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말 것. 이것들을 저는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부메랑이 돼서 온다 이거죠. 부메랑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아픔이었는데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된다. 진짜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게 되게 있는 좋은 것 것만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그냥 진심을 말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다 이런 심정으로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건데요. 이제 친구들,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만났는데, 그냥 5살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둘째가 나랑 성격이 똑같은데 난 엄마가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둘째를 보니까 진짜 미워. 그러니까 보니까 오빠가 순했던 거야. 나는 차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데 둘째가 그런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건 차별이 아니었구나 느끼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막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손톱을 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있으면 저랑 똑같은 성향의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걔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걔도 제가 정말 더 이렇게 많이 마음을 가는 걔도 똑같이 손톱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향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배워요. 그래서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그 친구도 자기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그런 게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약간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처해봐야지 우리가 엄마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아까 서수님도 아버지하고 최근 들어서 치르셨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막 우리 어떤 한 분이 한 신부님이 저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시어머님하고 관계에서 자꾸 저한테 그랬어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막 시어머니고 나는 나다.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걸 참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좀 사춘기 때 저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아버지를 참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둘째를 낳았을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건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의 문제지 나와 아버지 사이의 부모 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이 감정이 딱 정리가 되니까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감정이입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쉽지가 않잖아. 애증의 관계라. 가족은 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랬든 저랬든 상처 주고 살아가는 사이여서 애증의 관계라서 그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맞아. 저는 엄마 돌아가실 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그래도 깨달음이 이제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엄마 살아계실 때 더 행동으로 했었으면은 정말 나는 진짜 내 살을 좀 깎아서라도 그 세월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가슴에 남는 거는 평생 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입장, 그 처지가 돼 보면은 그 사람이 맞아요. 예. 왜 그렇게 때문이지. 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리죠. 세월이 이제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좀 쉬운 게 제가 보통 뭐 지금도 MBTI도 하고 뭐 혈액형으로도 하고 얘기하는데 성향이 비슷하면은 이해가 좀 빨라요, 확실히. 저 아까 이제 가족 얘기했잖아요. 여기 네, 저는 우리 애 이렇게 하는 거 왜 제가 왜 그런지 저분들은 다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우리 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다르거든. 저하고 우리 애는 저하고 성향이 같아요. 같아서 성향이 비슷하면은 아 저 사람이 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게 성향이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만나는 것 같아요. 편하지. 편하죠. 네. 근데 멀리서 보기에는 오히려 잘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까지 다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넌 오늘 옷이 왜 그러니? 오늘 얼굴 부었다. 머리는 왜 그래? 이렇게 나한테 계속 지적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애정 소식을 저는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만날지 말까를 결정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투고 버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일대로 왔는데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말이 저한테 상처가 돼요. 그럼 저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되게 여린 여자예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계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말을 되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예쁘게 해주셔요. 그건 얘기해야 되는 사람의 거야. 관계를 미소하려면 내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고유의 그것이 있고 나도 있는데 같아질 수도 없고 뭐 서로 이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생제 부분을 얘기했더니 좀 관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나도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만 조금만 알고 그때부터 아는 오빠, 친한 오빠가 이제 있었는데 그 오빠는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오빠는 완전히 그러니까 반어법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천재 오늘 이렇게 땡글땡글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짝사랑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아니까 이 오빠가 되게 툭툭툭 던지는 말이 나를 그냥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듣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경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러한 말에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를 근데 많이 참고한 거죠. 뭐 한 번 얘기했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세월은 계속 갈 거니까. 저 여린 여자예요. 조심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렇게 대놓고 뭐 칭찬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뭐 왜 그래 오늘 이런 식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도 알기가 힘들어. 이성의 그 마음. 여자하고 남자 되게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지. 우리도 남자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완전히 남자들이 되게 단순하고 여자들은 복잡하잖아요. 옛날 제 화성에서 온 근성에서 온. 오늘 이제 저는 이쪽에 이제 와야 되고 우리 아내는 그쪽에 이제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거기 이제 점심을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식사 시간에는 잘 안 만나는데 그러더니 아니 여자들이 뭐 술을 마시겠어? 웬만하면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 식사를 하면은 누군가 거기서 이제 또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내는 사람.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 다음에는 또 어때쯤 내야 될까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식사 시간은 피하고 그 시간 아니면 아예 술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쿨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누가 좀 더 n분의 1을 좀 합리적이지. 편해요. 근데 남자들은 마음 편하지. 아직은 약간은 그냥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하나는 이제 더치페이 하는 걸 이렇게 조금 그 문화가 완전히 그래도 많이 정착은 되긴 되었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비하면은 저는 완전히. 진짜 헷갈렸어요. 한국 영화 가지고 더치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했거든요. 네. 아 조금 불편했다고요? 네. 아. 불편하죠. 네. 왜 약간 좀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네. 위에 사람이나 약간 그 재량이 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대표가. 된다 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사회에서 있다가 그러면 우리 만날 때마다 사주세요. 여기서 해소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해서 아. 저희 전화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다른 모임에 가서 n분의 1 못한 거 여기서 여기서 와네. 내가 숙제 지금. 저희가 쳐볼게요. 그래서 n분의 1을 안 하고 이렇게 사면은 그 우리 그 동아리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왕좀 의아해. 아니 대표님 돈이 그렇게 많으시죠? 아니 부자신가 봐요. 아 오히려 우리는 안 돼요. 약간 그런 말들이 돌아오는 거는 오늘 그 사람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해봤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과 같이. 네, 감사합니다.